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화면이 좀 바뀌었죠. 이전에 기센 부동산 서울경제TV에서 할 때 이렇게 스탠드로 했었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이렇게 서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암울한 소식들만 들려오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부동산 자산관리 로드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길을 저에게 가르쳐줄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오랜만에 서서 해보죠. 아, 색다르네요. 좋네요. 자, 오늘 주제는 뒤에 나와 있죠. 전세대란과 의료대란의 공통점. 여러분 딱 떠오르는 생각 뭐세요? 먼저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전세대란은 오늘 곽 대표님과 저번 주 촬영할 때 이제 이사철 성수기가 시작되는 8월부터 이 전세대란이 걱정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었는데 5년 내 전세 7월 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0.64%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동네 병원 개원의들이 전면 파업을 한답니다. 이게 현재로선 팩트고요. 과연 곽 대표님께서는 어떤 걸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주제를 잡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지금 전세 대란은 현재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임박한 문제입니다. 수천 세대 단지에도 그러니까요. 전세 물건이 몇 개 없을 정도고, 또 최근에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걸 시행하면서 좀 전세 물건이 더 사라졌기 때문에 점점 이제 가을 이사철로 갈수록 전세난이 더 심각해질 것 같고요. 계속 얘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죠? 예, 2017년 파리 대책 이후에 어느 정도 예고돼 있던 전세난이고요. 이 문제가 올해만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 내후년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질 문제라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의료 대란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란이라기보다는 이제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그렇죠.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제 주변에도 보니까 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전세 대란은 이미 이제 발생되는 문제고 의료 대란은 제가 볼 때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된다면은 또다시 대란으로 번지면서 비슷한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주제를 잡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곽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딱 이 주제를 받은 순간 딱 떠오르는 생각 정답 하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대란 결론 애꿎은 국민만 죽어난다 고생한다 그 정답부터 떠오르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측면이 물론 많긴 한데 네. 우선 이 전세라는 건 주거 문제죠. 그렇죠. 이제 의료라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그 생명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삶이라든가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굉장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공공성이 강한 분야인데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 의료라든가 주거에 대한 서비스가 공공에서 제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은 민간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주택을 짓는 업체도 대부분 민간이고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도 의사들 민간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공성이 강하다는 것, 우리 삶과 생명에 관련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시장 기능에 의해서만은 잴 수 없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급 주체는 민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민간 시장이라는 곳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시장의 기능, 말하자면 비용보다 수익이 많아야 되고 최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분야거든요. 이게 서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공성이 강한데도 민간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에서 특히 정부에서
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개입을 한다는 것도 또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공공성이 강한데 그걸 민간 시장인데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시작한 시장이다. 두 번째. 그렇죠. 예. 공공성이 강하고 대신에 공급 주체는 민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강력하게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으로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시장의 개입이 강력하게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필요 최소한도에 그칠 거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죠. 예. 만약에 강력한 공공의 시장 개입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서비스의 보편성은 획득할지 모르지만은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이제 뭐 한번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은 뭐 엄청나게 기다려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또 우리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뭐 쿠바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사도 못 가고 한번 태어나면 역사. 예,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런 거를 의료대란 같은 경우도 일방적인 그 의사들의 이기주의 발로다라고 매도할 건 아니더라고요. 이 수가 문제도 있고 굉장히 부동산만큼 첨예한 이해관계나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공이 강력하게 개입하면 그렇게 되지만은 예. 또 그냥 시장 기능에 맡겨둘 경우에는 이 가격 문제가 발생이 그렇죠. 되는 거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저소득층들은 이런 주거라든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 그 정도 차이라는 거죠. 필요는 하지만 예, 필요한데 그걸 강력하게 강한 정도로 개입할 것이냐, 약한 정도로 개입할 것이냐는 각국 국가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는 또 국민들의 선택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특징이 뭐냐면은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비용을 잘 대려고 하지 않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을 보면은 최근에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예, 예. 뭐 강력한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에 주거를 공급하는 주체들에 대해서 희생을 강요했어요. 네, 맞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돈이 돼야 공급하는데, 공급한다는 것도 주택시장에서는 크게 두 종류거든요. 신규 공급이 있는 거고 또 재고 물건에 대한 공급이 있을 텐데, 신규 공급, 말하자면 신규 분양 물량이 크게 줄었어요. 또 그동안 전세 시장에서 재고 물량을 공급하던 투자자들도 많이 줄어버렸어요. 예, 예. 뭐 세금이 워낙 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세 대란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공 쪽도 크게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세세한 내용은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이 의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떤 뭐 시장의 생태계 이런 걸 파괴한다면은 머지않아서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세 대란과 같은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의사 정원을 늘리는 게 그러면 의사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면은 더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지금 모든 것들이 해석되고 있어요.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보편적인 복지로 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좀 희생을 해주면 그렇죠.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희생을 못 하느냐고 하지만, 그거는 희생을 하고 싶어도 공급하는 쪽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희생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은 뭐 겉으로는 희생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 돈이 되지 않는 일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내기가 어렵거든요. 민간에선 접근하지 못하는 이제 전부 폐쇄적인 시장이 되는 거죠. 뭐 공공에서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곽 대표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보통 아이들이 이제 게임이나 핸드폰 많이 하면은 부모들 일반적인 부모들은 그런 거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 아이가 머슬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스티븐 잡스가 됐으면 좋겠고 성과는 하고 싶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의료 특구를 만들고 세계적인 미용 기술, 성형 기술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부가가치 높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하는 건 좋은데 민간에서 하게끔 해서 잘하면 과실만 정부에서 따오고 싶고 명분만 실제 지금 시장 자체는 이렇게 자꾸 닫힌 시장을 만들어가는 큰 정부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들처럼 주택시장도 꼭 그런 게 다 비슷한 행태가 지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시장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싸게 내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뭐 둔촌 주공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 조합원들이 일방적으로 일반 분양가를 싸게 내놓도록 강요받고 있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에서 예. 그죠? 조합원들이 희생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정말 주거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냐?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틀린 얘기죠. 다른 얘기도 아니고 그거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 기능을 훼손하다 보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안 사는 이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지금 발생되고 맞습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전세 시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집을 비워놓는 것이 차라리 전세를 주는 것보다 이득인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전세 공급이 더 끊어지게 되는 그럼 문제가. 전세가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전세가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의료 서비스에서도 저는 차이가 뭐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차라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이 환자를 받는 것보다 더 손해가 되는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졌지만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답답한 얘기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 이걸 단시간 내에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예, 없지만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정도의 시장 개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시장 개입을 최소화시켜서 어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갈 것인가. 그게 아니면은 뭐 보편적 복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공급자의 희생 아래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건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선택을 국민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떤 합의점, 네.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으는 어떤 절차나 과정이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부가 강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지금 부동산 시장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징벌적으로 투자자는 투기꾼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올랐고 집값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아주 유력한 위정자들의 그 발언들 보면 무섭다니까요. 이 부동산 정책에 정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집 살라는 주부들, 30대들이 문제다라는 그런 아주 무식하고 단편적인 이런 거를 여과 없이 막 쏟아내다 보니 정말 뭐 공과를 따졌을 때 공적인 부분은 물론 이제 그 틀린 분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은 공적인 부분까지 다 묻혀가지고 세상에 저런 분들이 어떻게 이 나라 정책을 펴라는 생각을 저는 보통 일반 꿈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이제 그 내수경기의 세계경제 불황이 왔을 때 항상 뭐 큰 정부, 작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해묵은 논쟁이죠. 어떤 게 맞다 틀리다는 아닌데 이건 다른 얘기죠. 이 전체가 통제를 하기 위한 빅브라더 같은 국가가 돼가는 거하고 큰 정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또 별도로 필요할 맞습니다. 정도로 광범위한 문제이긴 한데 오늘 주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곽 대표님이 답을 좀 주시죠. 전세대란과 의료대의 공통점 1번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그렇죠. 장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저 개인적인 주장은 우리는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받는 시장의 기능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의료라든가 주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지만 예, 예. 그런 의료 보호나 주거 보호가 필요한 계층들에 대한 필요 최소한도의 그 서비스를 네. 공공이 개입해서 그걸 차라리 확실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예, 예, 거예요. 뭐 주거를 예를 들자면 저는 뭐 의료 전문가는 예, 예.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사회적 약자도 뭐 쾌적하고 훌륭한 주거 공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 예. 그래서 뭐 임대 아파트도 큰 공공임대도 크게 지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오래전부터 지금 우리 사회에 깔려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네. 대가를 받게 되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살아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 최소한도로 해줘야 그 사람들도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런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고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돼 버린다면은 그런 사회를 우리 국민들이 지향한다면은 저는 우리 국가 사회에 희망은 없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논의의 장이 일단 만들어져야 된다는 문제 의식을 저는 가져야 되고 지금 뭐 부동산과 의료를 제가 비교해서 예, 말씀드렸지만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뭐 삶과 생명이 관련된 공공성이 강한 예. 분야라는 거고 그 분야에 공급자는 대부분이 민간이 차지하고 있다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 개입을 하는데 그 개입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급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칫하면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고 공급 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런 공급 대란으로 이어지면서 국가적인 혼란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원했던 저가의 시장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전세 대란처럼 가격 폭등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목요연하신데요. 역시 우리 곽 대표님입니다. 첫째, 공공성이 강한 분야이다. 이 주거나 의료는. 두 번째, 공공성이 강하지만 현재까지의 공급의 주체는 대부분이 민간이 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그 민간이 했던 공급 시장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 그럼으로써 역설적으로 공급 시장의 붕괴, 민간 시장이란 마켓이 붕괴, 자유경제 시장의 마켓이 붕괴되다 보니 역으로 공급 시장이 줄어들고 없어지다 보니 당연히 그 공급자로부터 혜택을 받던 수혜를 받던 사회적 약자는 훨씬 더 많은 비용과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하니까 다리가 벌써 아프네요. 하여튼 찍은 거 영상 보내보고요. 분위기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전세대란과 의료대란의 공통점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도 곽창석 대표님께서 저희에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로드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같이 하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